오늘 좀 정치 예능으로서 김종인 옹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 아, 최고예요. 김종인 옹이 확실히 이분은 내가 봤을 때는 뭐랄까 자기 그 배포랄까요? 이런 건 있어. 그러니까 김종인이 JTBC 나가가지고 안철수가 앞으로 그 범보수 야권의 대선에 결정적인 장애를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 인터뷰 이렇게 풀 영상을 봤거든요. 이 양반 굉장히 시크해. 그러니까 특유의 말투 있잖아요. 그러면서 안철수를 거의 벌레 보듯. 네. 오늘 또 그 대한문 앞에서 이제 그 첫 유세가 시작됐는데 안철수가 도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종인이 떠나버렸어. 네. 그거 정말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욕먹어 싼 게 안철수가 저는 졌습니다. 그래도 옷깃을 여미겠습니다. 신발끈도 매겠습니다. 뭐 이래가면서 이게 계속 나간다고 하는 짓을 하잖아요. 어떻게 인정을 해? 당연히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가 저는 사퇴합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안 잠깐 하고. 아직 사퇴도 안 했어? 아니 말을 안 하고 응. 그 워딩을 안 하는 거야. 후보 사퇴 지금 거기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성관위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퇴할 때 저는 졌습니다만 10번 반복하고 끝내고 기자가 물어봐. 그러니까 사퇴하신다는 거지. 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디서 그런 엉뚱한 질문 하십니까? 정치 문법을 깨고 여운을 남기면서 사퇴하겠습니다. 그것도 오늘은 또 다른 얘기예요. 오세훈을 1000번 외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할 일이 있다면 뭐 이런 정말 이건 뭐라고 철새도 아니고. 아 진짜 이거는 확인해 봐야 돼요. 사퇴를 안 했다고 하면 인쇄하기 전까지는 언제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카드인 거예요. 왜냐하면 오세훈이 지금 진짜 공경에 처해 있거든요. 오세훈은 잘못하면은 수사받게 되면은 있죠. 진짜 근데 사퇴를 먼저 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정신승리에서 오세훈 뭐 안철수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안철수는 어디든 틈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뚜벅뚜벅 가는 게 아니라 살금살금 살짝 삐집을 수 있는 데 들어가려고. 근데 간제비. 네. 근데 그 보통 초딩들이 어디 숨바꼭질하면 숨을 때 숨어도 다 보이잖아요, 애들이. 초딩들 모독하지 그거 마세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진짜. 잠깐만. 아, 참. 일단 3번, 4번, 5번은 없어요. 네. 선거 때. 응. 이제 이름이 비슷한 사람도 있어. 응. 6번 신지혜, 응. 지혜혜, 15번 신지예. 15번 신지예. 예. 이것도 헷갈리지 마시고요. 아까 그 오세훈한테 갑질당한 여기 오태양 오태양. 후보는 8번이고 네, 미래당. 재산이 70억인 허경영은 역시 7번입니다. 그럼요. 행운의 7번. 요즘 허파가 인기라고 아주 제 사이트에 왜 와서 댓글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네. 허경영이 70억 가지고 뭘 할 건지. 그리고 당 이름 중에 여성의 당도 있습니다. 기호 11번이고요. 예. 진보당이 12번이에요. 12번. 저번에 저 민중당 그 전에 통합진보당 그렇죠. 거기에요. 예. 신자유민주연합당, 민생당, 미래당, 국가혁명당, 기본소득당, 뭐 국민의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어쨌건 그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렇게 되면 4월 8일 날 사퇴한다고 그러더라고. 김종인 옹이. 네. 무조건 사퇴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 지금. 이미 전부터 얘기했고 4월 8일 날. 꾸준하게 얘기하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은 어차피 국민의힘으로 바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치를 당연하죠. 시작한다면. 제3지 들어가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난 내가 봤을 때 김종인 옹 자체는 자기가 어떤 그 대선의 큰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서울시장 선거를 지고 나면 김종인의 영향력은 확 줄어들 거예요. 어차피. 근데 일종의 이제 명예퇴직하게 되는 상황, 명예스럽게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면 대선판을 자기가 짜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무성이라든지 이런 그 김종인 막 반대파 있는 사람들한테는 보란 듯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친안철수파들. 예. 그중에서 안철수를 지우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는 거는. 도저히 이 싸가지 없는 어린 놈을 쉽게 내가 같이 일을 못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정청래 같은 사람이 있죠. 콕 집어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잘 모르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정청래였고, 나를 죽였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이 이해찬이었다면 안철수는 자기가 민주당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좀 해볼까 하고 만나봤는데 애가 영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뭘 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더니 결국 보수 쪽 개편할 때까지 뛰어와가지고 자기가 그만큼 무시했으면 이게 구박받는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부인까지 언급해가면서 김종인은 화가 날만 해요. 아무튼 김종인은 지금 안철수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면서 당내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최대한 부각시킨 그런 측면에서 딱 그만두려고 하겠죠. 그렇게 해야 이제 뭔가 훅 빠져나간 듯한 아쉬움들을 느끼면서
김종인 쪽으로 달라붙을 만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달라붙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결국은 자기 가치를 갖다 키우면서 제3시대에서 뭔가 핸들링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김종인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김종인이 후보를 단일화시키는 것까지는 자기가 해낸 일이에요. 국민의힘당 후보를. 그러니까 당이 쪼개지는 건 막았다라고 되는 건데 이게 선거에서 지게 되면 김종인 자체의 책임론을 지고 나가라고 할 게 보이기 때문에 비대위여서 4월까지니까 미리 알겠다고 자기가 작정한 듯이 그러고 나가는 걸로 설레발을 쳐놓은 것이고요. 만에 하나 국민의힘당이 이긴다고 하게 되면 그 승리를 전리품처럼 나눠 가질 때 4월 8일 나가면서 자기가 뭔가 대단하게 한 것처럼 하겠죠. 근데 본인도 알아요. 아니까 안철수 끌어내리고 한다는 거는 요번엔 물 건너갔고 그 윤석열 이런 쪽에서도 니들이 원하면 내가 갈게. 이분은 모셔가길 바라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왜 안철수를 자꾸 저렇게 치려고 하는지를 보면 저는 계속 그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은 거품이란 거 다 알거든요. 김종인은 사실은 이 정치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꾼 아닙니까? 전문가로.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거품이 빠질지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중심으로 제3지대를 갖다가 재건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플랜 B가 있어야 된다는 걸 끊임없이 노출시킬 거예요.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 플랜 B가 자기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려면 이제 선거에서 이겨줘야 그래서 영광스럽게 퇴직을 하면서 집중도 받고 누가 붙잡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나올 때 따라 나오는 놈도 있고 이렇게 되는 구도를 만드는 게 최선이죠. 그래서 오세훈이 예. 지금 당선됐을 때 제일 처음에 김종인 매직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경원이 제일 처음에 출마했을 때 만나러 갔던 첫 번째 사람이 홍준표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홍준표를 통해서 자기가 그때 서울시장 후보로 나갔었고 오세훈이가 자리를 던졌다면서 차별화를 시켰는데 그건 다르게 보면 김종인을 완전히 X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오세훈은 바깥에서 출마 선언하면서 오늘 아침에 김종인 대표께서 전화를 주셔서 행복하다로 시작을 했어요. 누구에게 줄을 섰냐에 따라서 아직도 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홍준표냐 당에서 남의 당인데도 대신 집사 생활해줬던 김종인이냐를 놓고 봤을 때 김종인 패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거니까 적당히 살림 자신 살고 있는 집사가 아니라 집주인 행사하려고 든다라는 것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지금도 있잖아. 김종인홍은 결국에 국민의 짐이 후보가 없으면 내가 대선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당연하죠. 있다라고 네. 미루어 우리가 의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안철수 후보들을 같은 안 사람을 키우잖아. 치는 거죠. 대선 후보들 안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경륜에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윤석열이라고 사람들 꽤 하는 있는 사람도 거고. 사실은 그 김종인 마음 속에서는 이러다 그냥 거품이 꺼진다라고 보는 시각이 더 많을 것 같고.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요. 지금 최근의 흐름은 안철수가 오세훈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하는 것에는 어차피 당신은 4월 8일이면 끝나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좀 공을 좀 세워가지고 당신이 아무리 나한테 뭐 정신 이상자라고 해봐야 나는 내가 할 길 가겠다라고 서로 감정 싸움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있잖아요. 저 어린 놈 시켰나 죽어도 못 보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한 20살 차이 나는 놈이 막 나오고 김미경 뭐 상황제가 뭐 김종인 사모님 아니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버리고. 진짜 아들뻘이죠. 아들뻘이죠 진짜. 네. 내가 첫사랑이만 실패 안 했어. 내가 너 새끼가 아들뻘인데 진짜.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은 화가 날 뻔하지만 개인적인 욕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끝나고 나 며칠 날 나갈 거야 라고 선언하는 걸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이번 4.7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면 난 내려갈 거다. 남의 당 하는 거 별거 없고 그러면서 이번에 떼놓고 공격한 것들이 또 있죠. 김무성 거기다 경기도지사 하시던 김문수 그리고 이재호라든가 홍준표 이르기까지 그 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철수가 중요하고 안철수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떠드는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저 사람은 아니야 몰아쳤고 이겼단 말이에요. 조직을 동원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오세훈이 올라갔다는 거 김종인 마음으로 봤었을 땐 저런 사람들이 나가야 돼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자기를 계속 날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김종인이 있기 때문에 당에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론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저는 무조건 이긴다고 보고 부산은 좀 더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오히려 부산이 좀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있어요. 뭐 그렇다는 말도 있긴 예. 합니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이미 눈에 저번 여론조사에서부터 이제 추세가 이렇게 꺾였어. 골든크로스 난다니까. 그러니까 박형준이 꺾인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김영춘은 어떤 조사에서는 답보 상태고 어떤 조사에서는 살짝 올라갔는데 박형준이 꺾인 건 확실해요.
그리고 박형준은 지금 그 자기네들끼리 사이에서도 이게 시장이 된다 그래도 제대로 1년 동안 일을 못할 것이다. 일단 수사받아야죠. 경찰이 LCT를 그냥 놔둘 것 같아요? 이거 제대로 이제 꼴이 다 잡혀 있는 상태예요. 자료가 다 있고. 그러니까 검찰의 작품이었는데 이것이 경찰이 수사를 잘해버리면 끝나요. 굉장히 중요한 그 수사권에 있어서 중요한 그리고 키를 쥐는 거거든. 이 부산에서 민심이 조금씩 달라지게 됐던 게 보통은 그 어떤 이슈가 이슈로 덮을 때 다른 사람 이슈로 덮어요. 근데 박형준은 자기 이슈를 자기 이슈로 덮어. 정말 기가 막히는 거죠. 조형물 얘기 나왔다가 학교 비리 나왔다가 국회 운영 나왔다가 까도 대책이 없는데 본인 스스로 수습할 때 우리 집 돈 있으면 그 정도는 다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긴 일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제 한 해명 2개가 그리고 저는 결정적이었다고 보는데 어제 2개의 해명이 그거였잖아요. 하나는 부동산 업자가 나타났어요. 부동산 업자가 나타났는데 부동산 업자가 그런 거예요. 그날 내가 우연히 일이 있어가지고 분양 사무실 옆을 지나가는데 우연히 아들을 만났다. 우연히 근데 아들이 너무너무 그 이 아파트를 사고 싶어 했는데 낙첨이 됐다고 해서 좌절하고 있다. 야. 그래서 그 아들의 손을 잡고 분양 선물에 들어갔더니 나왔어. 들어갔더니 뭐 또 우연히 거기서 분양은 됐으나 돈이 없어서 분양권을 팔려고 하는 사람을 만났네. 그래서 이들을 갖다 연결시켜줬네. 그리고 나서 내가 별로 한 일이 없어서 세상에 복비도 챙기지 않고 나왔네. 야, 이걸 믿으란 말이냐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박형준이 우연히도 오늘은 아들을 데리고 무대에 섰죠. 예. 화제가 되니까 그걸로 덮어서 똑같이 생겼네, 붕어빵 있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는지 안경도 비슷한 걸 갖다 끼우고 참 재밌더만요. 전세 살고 있는 그 아들? 예. 기도 안 막히죠. 오늘 낮방송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건데 우연 박형준 선생이 우연 박형준. 우연히 아들이 중개인을 만나 복비도 없이 LCT 분양권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 우연히 LCT 17층과 18층을 3호 라인 2개를 계약하게 되었다. 우연히 28억 원어치 미술품을 LCT에 납품하게 되었다. 예. 뭐 이런 식이에요. 에리. 예. 근데 이거 지금 이 얘기는 그냥 부동산을 직접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중개인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누구를 만나서 길을 막고 물어보세요. 당신이 지금 20억짜리 물건을, 20억짜리 물건의 분양권을 넘어가게끔 이렇게 중개를 해줬다. 끝났네. 2천 원이고 끝났어. 2억 아닙니다. 2천 원이고 2억 아니고요. 보통 1,000만 원짜리 거래해도 한 20만 원 복비를 받습니다. 나는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친구이자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이었던 사람한테도 이거 깎자는 얘기를 못했어. 그럴수록 더 못하는 거야. 깎자는 얘기를. 그 사람은 업으로 하고 있는 맞아요, 사람이에요. 맞아요. 제가 최근에 아는 사람 소개받아서 오피스텔 들어갈 때 1,060짜리 들어갔었는데 예. 들어갈 때 복비 낼 때 깎아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도 경기가 오늘 안 좋은 거 아니까. 근데 그래봤자 20몇만 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인이면 지인일수록 깎아달라는 말을 더 못하는 거야. 근데 잠깐만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고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두 형한테.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민주당이 다 이겼을 경우 판이 달라질 거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민주당이 다 졌을 경우도 달라질 거고 그렇죠. 1대1이었을 경우도 조금은 1대1이면 거의 뭐 분위기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민주당이 두 개 다를 이기면은 김종인의 입지가 어떻게 돼요? 확 줄어들죠. 그런데 지금 현재 공이 어디로 떠났냐면 김종인한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이제 선대 본부장한테로 맞춰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안철수 등이 이 덤태기를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김종인은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이 정도까지 해왔다라고 하는 평가가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나머지 건들은 누가 못한 거냐? 후보자가 못하는 거고. 아니 솔직히 말해서 박형준이 지금 이렇게 막 터져 나오는데 김종인은 무슨 어떻게 하면 신입니까? 오세훈이 저렇게 터져 나오고 저지랄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지금 자기 스스로가 자기 발목을 잡고 있어. 문재인은 독재자입니다. 그러면서 광화문에 가서 외쳤던 거. 그래서 오세훈은 정강훈의 동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같은 훈자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막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그건 누가 만든 거야? 지가 만든 거야. 김종인이 누가 거기 가가지고 이전에 그렇게 막말하고 다니라고 했어요? 경우의 수를 따져봅시다. 둘 다 질 경우
김종인은 여전히 중심으로 남고 전보다 더 힘이 세집니다. 그렇죠. 그럴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우리가 둘 다 지게 되면 저쪽이 둘 다 이겼다고 하게 되면 김종인이 후보를 잘 뽑고 국민의힘을 깨지지 않게 했고 좀 다르게 얘기하면 바깥에 있는 홍준표, 김무성 무리들과 차별화시켜서 조금 중도로 넘어간 척이 되니까 힘이 확 쏠리면서 이렇게 될 경우 윤석열까지도 여기 조인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강제성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예. 둘 다 만약에 그쪽이 다 져서 우리가 다 이겨서 하게 되면 아무도 김종인에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신경 무슨 쓸 거라고 얘기냐면은 생각해요. 예.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제가 보는 이유가 그냥 조용히 끝나는데 퇴임할 거고 시기를 기다리면서 어차피 6월, 9월쯤 돼야 대선 후보를 저쪽에서 뽑을 텐데 그거 뽑을 때쯤 돼서 김종인의 의견을 석 달 동안 이미지 희석을 하느라고 일부러 노출을 안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러브콜들은 맡을 때고 역할은 하겠지만 지금처럼 툭툭 튀어나오는 인터뷰들을 하진 않을 겁니다. 제가 예언할게요. 서울, 부산을 동시에 다 진다 걔네들이. 그러면 그 다음 날서부터 조중동은 오세훈과 박형종을 가루가 되도록 깔 겁니다. 가루가 되도록. 그때서야. 이 미친놈들이 말이야, 어떻게 보수를 갖다가 잡아먹고 있느냐, 도대체, 이놈들이 자기 과거를 숨기고 특히 박형준 같은 경우 거짓말을 해가지고. 헤드라인도 그래가지고, 있죠.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거짓말로 덮어서 망했다. 이긴 선거를 문재인에게 줬다. 문재인 그러니까 그렇죠. 운이 좋다. 이기는 선거를 거짓말로 말아먹었다. 그러면서 김종인이 심폐소생 시켜놓은 것을 박형준, 오세훈이 말아먹었다.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누굴 살리려고 하겠습니까? 그거 보고 싶다. 예, 그런 그 거. 누굴 살리려고 윤석열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는 희망이 없다. 어서 해쳐 모여 윤석열 밑으로 모이자. 이걸 또 누가 오더를 내릴까? 홍석현이 오더를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더로 급격히 정계가 개편이 돼요. 패하는 순간 국민의힘은 빠개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 함께 차차차? 다 함께 자유당. 알면서. 다 함께 자유당. 예, 여기 이 정도로 이제 지금 윤석열 당이 막 뜨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헤쳐모여 하는 이런 식의 힘이 오고 거기서 김종인이 간에 만에 삼고철회하고 뭐 이러면서 윤석열이 갑자기 탁 가가지고 김종인 앞에 뭐 있지도 않은 당에 왜 가요? 그 어. 친박연대 시즌2예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예를 들어서 국민의 짐이 이번 선거에 그냥 만방으로 깨져. 그러면 공간이 넓어지는 사람이 안철수하고 윤석열이야.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안철수는 오세훈 후보를 찍어주십시오. 하지만 속마음에서 오세훈이 지기를 바라는 걸 수도 있어. 아니 근데 거기는 이제 안철수 같은 경우는 욕을 같이 먹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에요. 지금 사퇴 안 하고 그렇지, 있잖아 아니, 지금. 그렇게 되면 열어놓으면서 안철수가 나갔으면 됐다라고 가겠지. 홍석현은 그렇게 밀고 갈 근데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참았다. 왜?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근데 바보들이 그렇게 국민의힘이 공작을 했지요 식으로 나갈 거예요. 당연하지. 그렇게 되면 그거는 안철수를 살려주는 건데 슬픈 거예요. 우린 내년에 나경원하고 안철수가 또 서울시장 하겠다 나서는 거를 또 봐야 돼. 이게 미리 시즌2가 돼 있는 거. 이 드라마는 괜찮은데 와 벌써부터 필요해요. 나는 그 생각하면. 정치판 펜트하우스지 뭐 그까이. 맞아. 누가 죽었는지 죽은 사람도 있구나 맞구나 그렇게 되겠구나. 야 참. 지금 일단은 이 언론이 어떤 얘기를 갖다가 일사불란하게 누군가 마치 전체 언론을 다 모아가지고 편집회의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들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일베 게시판에 올라온 정도의 백신 논란을 가지고 짠 듯이 뉴시스나 뉴스원이나 머니투데이 그룹 그리고 조중동 이런 아이고 우리 회장님 어떡하니. 짠 듯이 이거를 메인으로 올립니다. 메인으로 올리는 건 누군가가 그거를 캡이 검정해야 되는데 핑크야. 누군가가 이걸 키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키우라고 하는 거예요. 왜 키우냐? 문재인 대통령과 그러니까 부부 그리고 심지어 11명이나 되는 정부 관료들이 선제적으로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백신에 대한 논란이 잦아드는 것을 막게 했다는 거예요. 최대한 선거 기간 동안은 이 대통령의 희생을 좀 막고 싶은 거야.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편집을 하는 놈이 있거든. 그런 것들을 보시면 이게 지금 국민의 그렇지. 힘이 아니구나. 근데 이런 건 있어. 정권 말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 편이 아닌 다수의 소위 진짜 기레기들이 여기 총동원돼 가지고 국민의 짐이랑 같이 뛰고 있는 거예요, 선수로. 그럼요. 요 플레이어죠, 플레이어. 관점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건 저는 이제 고품격 이간질 방송으로서 안철수하고 김종인하고
지금 원팀 먹었는데 사실 원팀이 아니다. 시너지 안 그럼요. 난다. 안철수 언제 튈지 몰라요. 그럼요. 안철수가 선관위 홈페이지에 사라졌대. 이제 리스트는 사라졌다고 아, 하는데 문제는 안철수가 어느 날 또 팩 터라진다. 정몽규처럼 터라져가지고 저는 더 이상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항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감정이 튈지를 모른다. 저는 그렇게 봐요. 대표적으로 본인도 뭐 모를 거예요. 그 서울의 오세훈 지지도가 꺾이는 모습들이 보인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우리 새날 구독자 여러분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오는 모든 여론조사를 다 성실히 임하세요. 특히 ARS 여론조사를 정말 열심히 하세요. 저번에 오세훈이 안철수 이긴 것도 그 효과라고 하지요. 예. 그럼요. 그렇지 않고는 응답률이 그렇게 높아서 하루에 3,200표면 말도 안 돼. 그렇게 하시는 순간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당연히 오세훈이 꺾이고 민심 급변. 박영수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네. 보이게 돼요. 나는 이제 반대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민주당이 다 이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정권 연장 서너 번 가능하다고 보는 게 그럼요. 어떤 상황에서도 민주당 선거 안 진다. 요 효과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고비만 잘 넘어보시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비펜스리님 전화 못 받을 때 여론조사 전화 온다고 그때도 받으세요. 그때도 받으세요. 받으시고 반드시 끝까지 다 하시고 여러분이 안 하시면은 국민의힘 지지자가 받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의 결과가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디 회사에 이게- 면접 중인데 네. 전화가 와. 어, 여론조사처럼 모르는 전화번호야. 어. 그러면 면접 포기하고 나와. 받으세요. 여러분에게 더 좋은 면접 자리가 생깁니다. 정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정말 여러분 지금 실제로 일자리 예산이 이번에도 국짐에 의해서 반토막 나서 쪼개졌어요. 국짐 없는 세상에서 한번 살아봅시다 정말. 진짜. 그러면 또 다른 국짐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시금석이 되는 거는 부산시장 선거입니다. 이건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서울은 지금 여론조사로 눈가림하는 거 말고 바닥 민심이 좀 안 좋다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래도 그 민심들이 빨간 걸 찍진 않습니다. 달라질 거에 대해서 서울을 그렇게 끝까지 노력한다면 오케이. 서울은 이길 수 한마디만 더. 부산은 부산이 달라지게 네. 되면 진짜 50년 갈 수 있는 터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 김동민님 50대는 만풀이래요. 그런데 50대가 아니라고 하십시오. 20대라. 20대나 30대라고 하시고 전화하세요. 끝까지. 그러니까 골 때리는 거 우리나라는 여론조사가 여론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가 여론을 조작해버려. 여론을 끌고 가버려. 맞아요. 나도 20대인데 문재인 정부를 싫어해야 되나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음. 일단 그 이야기 여기까지 하시고